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 티나 존슨이고 닥터 크리스 모리스와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둘은 합쳐서 65년 이상의 건강 자연요법과 영양학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아닌 오직 건강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 두 가지는 몸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에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배워보시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필요 없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닥터 크리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닥터는 어떠세요? 닥터 티나, 좋은 아침입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번 훌륭한 주제를 나누게 되었네요.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과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병의 증상을 다루는 것은 제쳐두고 건강해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닥터 티나, 오늘 이 멋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강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내용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사로서 여러분들께 처방약을 그만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제 관련 통계 자료와 연구 데이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아주 흔한 주제이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평판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란의 여지 또한 있는데 달걀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먹지 말라고 하던지 버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루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마가린이 출시되었는데 마가린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가린을 통해 롤러코스터급 요요 현상이 생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신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질 중 하나인데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고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지질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인지질은 신체의 모든 막, 즉 층과 구조를 이루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막은 몸 전체의 막인데 폐, 뇌 등 신체의 부위를 이루고 있는 어떤 조직이든지 막이 존재합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중에 콜레스테롤은 막의 액체와 구조의 균형을 맞추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이란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세포에 겹쳐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말은 현대의학 종사자들이 40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심장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결과는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닥터 티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주 빨리 확산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매일매일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면 검사의 결과는 당일날의 수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어떤 부위가 베었거나 상처가 생기면 혈류를 순환하는 콜레스테롤이 증폭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봅시다. 인지질층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면 콜레스테롤이 인지질층의 균형을 잡아주고 관리를 합니다. 인지질층은 텔로메가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텔로메가는 인지질층을 형성해주고 재건축에 필요한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콜레스테롤과 더불어 텔로메가는 세포 수준에서부터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협력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닥터 크리스, 추가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련해 빨리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네요. 닥터 티나가 말씀하신 대로 콜레스테롤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피를 통해 순환을 합니다. 전체 콜레스테롤의 75%에서 86%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20%에서 25%가 먹는 음식에서 옵니다. 좋은 지방산인 포스파티딜콜린이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도록 텔로메가가 간에게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 요소는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과 함께 포장되어 저밀도의 LDL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LDL은 아주 나쁜 녀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성지방이 LDL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은 몸에 적절한 양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설탕을 통해 과다 섭취되어 흡수됩니다. 자, 설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LDL 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인데 일단 LDL은 콜레스테롤 순환 기능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신체 세포에는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LDL이 나쁜 존재라면 왜 모든 세포에는 LDL 수용체가 있을까요? 이것은 LDL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세포의 표면층을 구축하기 위해 좋은 지방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HDL과 LDL의 비율은 아주 중요한데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해 비율이 어긋나게 되면 스트레스 요인이 생성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로메가를 통해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증상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닥터티나? 우리는 LDL 수치가 주는 증상의 영향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닥터가 설탕과 중성지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식단을 바꿔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몸에 쌓인 중성지방을 태워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HDL, LDL의 비율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 시스템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되풀이합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너무 깊이 분석하지 않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미만으로 떨어져야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더불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많은 질병이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에서 209는 조심 단계이고 240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을 노트에 적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정확한 연구 결과를 통해 콜레스테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는 2019년도에 진행되었는데 구글에서 펍메드를 검색해 보시면 사망 원인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망률을 증가하는 모든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인데 수년에 걸쳐서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성인 128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함한 연구이기에 아주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닥터 크리스, 연구 통계를 보기 전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요, 통계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모든 연령대 참가자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사망률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일 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죠. 280과 170 수치를 비교해 보면 170 숫자 있는 곳을 봐주세요. 결과는 비슷합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근처라면 건강하다는 뜻인데 현대의학 시스템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이와 유전적인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10년 후에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스타틴 약을 처방해서 심혈관 위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레벨에서도 스타틴 약물에 의존하게 하여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일 때보다 더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분석한 것인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단지 콜레스테롤의 낮은 수치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을 뿐입니다. 닥터 크리스, 추가하실 것이 있나요? 강의 초기에 심장질환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을 기억하시죠?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건강한 수준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콜레스테롤 평균 200에서 260인데 1280만 명의 모든 연령층의 남성과 여성을 토대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조금 더 분석해보면 45세에서 54세 연령층 그룹과 마찬가지로 55에서 64세 연령대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에서 240 사이일 때가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35세에서 44세 남성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말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에서 74세 사이는 200에서 240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18에서 34세 연령대와 65에서 74세 연령대의 변화를 보세요.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어야 하고 75세에서 99세 연령대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240에서 280 사이일 때 건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200으로 떨어졌을 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20에서 280 사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 의료인들이 무엇을 권유하는지 알아봅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미만일 때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낮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시겠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사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콜레스테롤 레벨이 240이 넘는다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고 추가로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펍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중 겨우 하나일 뿐입니다. 닥터 크리스,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한 번 더 현대의학의 태도를 강조하고 싶은데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심장협회는 오직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 이상 낮추는 것만이 심장질환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알려왔지만 사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330 이상이거나 200 미만이 아닌 이상 심장질환 발생 위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미국 심장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 안전 가이드 수치를 엄청 낮추어서 200 미만이 안전하다고 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200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약 복용 없이는 힘듭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물론 약이란 것은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큰 비중이 아닌 작은 비중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처방약 중에 60에서 70%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에 지방을 반드시 다뤄줘야 될 때만 말이지요.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고 간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스타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심장질환이 유발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스타틴 약이 몸의 여러 가지 에너지 구성 요소를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타틴 약을 복용하면 코큐텐을 잃게 되는데 코큐텐은 신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 영양제로 코큐텐을 보충하도록 따로 처방받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구조는 아주 복잡하기에 코큐텐과 같은 한 가지 구성 요소만 보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고이죠. 자, 한번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스타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에너지 요소를 잃게 되어 허약, 근육통, 암 발생률 증가, 면역 결핍, 심각한 퇴행성 근육 조직, 간 효소 증가 등등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간 기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받아서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면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약물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또 다른 약물로 다스려 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닥터 티나.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의사를 만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벌써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주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년에 걸쳐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버렸죠. 스타틴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알아두세요.
미국에서 75세 이상의 50%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스타틴이 심장병,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잘못된 희망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없을 뿐더러 스타틴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통제불능인 치매 발생률을 2배로 높이고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는 간을 건강하게 하고 적절한 식단 조절로 좋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생률을 2~3배나 높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이 스타틴 약의 복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속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스타틴 약물을 점점 더 많이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엄청나게 겪게 되었습니다. 스타틴을 원인으로 한 여러가지 증상이 증가한 것이죠. 맞습니다. 잠시만요. 스타틴 약을 복용할 때 당뇨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로 증가하는 이유는 저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에서 1,500명이 넘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들이 타입 2 당뇨에 걸릴 확률이 38%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확실한 것이니 아주 조심하도록 하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 제2형 당뇨 환자들 중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7일에서 28일 사이에 사망할 확률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인지 기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의 25에서 30%에 달하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뉴런의 가소성과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사 작용을 위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지용성 비타민에 합성하고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의 수송 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스타틴 사기에 주의하시고 아닌 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내려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닥터 크리스? 자, 해결책을 빨리 한번 내봅시다. 좋은 동물 지방으로 알려진 오메가3, 다시 말해 텔로메가가 해결책이 되어주죠. 맞나요? 물론 시중에 생선 오일이 많이 있지만 크릴새우로 만들어진 텔로메가가 제일 좋은 오메가3 지방 중 하나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강조하자면 곡물과 설탕을 식단에서 제하시고 좋은 과일과 야채를 추가하세요. 건강한 지방은 버터, 크림, 요거트, 치즈, 아보카도, 생견과류, 계란 등에서 얻도록 합니다. 나쁜 음식은 제한하시고 기름진 생선류는 식단에 추가하시면 좋은데 연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연이나 음주는 삼가하시고 매일매일 운동을 즐겨 하도록 하세요. 물론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텔로유스는 특별히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밤에 잘 자고 푹 쉬는 것을 일상화해주며 몸의 여러 가지 염증을 치유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함께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예상이 가능하죠. 정확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쁜 습관은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삶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할 때 몸이 더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텔로유스와 텔로메가를 식단에 추가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